말 많은 물고기 이번 영상 주제는요. 이 자폐 아이들이 보통 이제 아이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 차이가 있지만은 왜 그런 거 있죠? 그 아이들이 그 자기만의 세계에만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거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럴 때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 제가 일단 광고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네, 요거 밑에 이 온라인 공개 강좌는 이제 끝난 거고요. 요거 말고 2025년 가을 학기 수업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은, 아 이 여기 보면은 이 저희 수업을 두 가지 수업만 일단 오픈을 수업을 4 개를 오픈을 했거든요. 4 개를 오픈을 했는데, 그중에서 2 개는 코칭 세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1 시간짜리 인제 코칭 세션인데, 이 자폐 부모 코칭 세션이라고 하는 요 맨 위에 있는 요 부분, 예, 요거는 일단 누구든지 상관없이 등록하시고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러한 수업입니다. 예. 그리고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 오픈 대시하고 session at pondered.ca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되는 건데, 요것도 물론 이 공개 코칭 세션 같은 경우에는 요거 101이라고 되어 있는 수업 있죠. PAE 101. 이게 Pondered Autism Education 101으로 제가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이 PAE 101 요 수업은 들으시는 분들은 처음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요 공개 코칭 세션도 같이 인제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제 제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게 왜 다 안 나왔지? 예. 여기에다가 써 놨어야 되는데 제가 써 놓질 않았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PA 저희 자폐부모 공개 코칭 세션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인제 같이 듣는 거를 저는 인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실제로 코칭 세션이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벌어졌던 일들을 가져오시면 제가 직접 거기서 인제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인제 좀 자폐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서 그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을 놓고, 그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런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그러니까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이유라든가 뭐 이런 것들서부터 간단한 그 방법이 인제 좀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수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식 관찰의 개념화를 통한 인지력 발달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요 수업도 그 코칭 세션과 같이 갑니다. 근데 요거는 인제 PA 200 이라고 해 가지고 Q&A 세션으로 제가 해 놨는데, 요거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한해서, 그리고 적어도 PA 101 수업을 들으신 분들에 한해서 요 같이 갈 수 있는 그 공개 코칭 세션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인제 나눠 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여기다가 써 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써 놓질 않았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과 듣지 않으시는 분들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해 놓지 않았지만 요 수업 말고 다른 수업을 이미 인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제가 따로 수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이렇게 뒤에 시작한 분들하고 섞어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코칭 세션도 그렇고 이 Q&A 세션도 이게 섞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방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었던 내용들 또는 여기서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Q&A 세션에서는 여기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하면 상당히 빠르게 내용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축적으로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 수업에서 이렇게 다룬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응용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도만 다루면 되는데, 이 자폐부모 공개 코칭 세션과 인제 여기에서는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그 앞에 배경서부터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좀 집어넣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선 그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둘을 섞지는 않고 이렇게 나눠서 합니다. 어쨌든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이게 이제 자폐부모 공개 코칭 세션을 통해서는 다른 분들의 그런 어떤 사연이나 이제 경우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저런 경우도 있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제가 다루는 게 좀 이 앞에 있는 반복되는 그런 설명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 두 학기 정도? 그러니까 듣다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같은 내용이 나오는구나를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는 더 이상 새로운 거를 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Q&A 세션을 따로 만들고 이제 후에 가면은 요것도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Q&A 세션이 따로 하나씩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수업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없는 그러니까 이미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수업 자체가 좀 계속 진화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 Q&A 세션을 따로 안 하고 수업 중에 이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업 중에 그 코칭도 같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로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요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아마 여기다 해놨을 거예요. 펀더드 아카데미의 부모 교육과정. 예, 여기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실러버스거든요. 이제 학교로 치자면 실러버스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 안에 자세한 내용도 있고 좀 간단하게 이제 제가 배경 설명해 놓은 것과 함께 있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다운 받으셔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밑에 뭐죠? 제가 여기다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내용을 보셔도 되고 뭐 웹사이트에서 보시든 어느 쪽을 보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요 영상을 만들면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 수업 교재에서 자폐 일반화의 두뇌 발달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무료는 아니고요. 여기 내용에 이제 이거는 제 웹사이트에서만 판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시든가 아니면은 여기 전자책에 보시면은 자폐 아이 두뇌 발달을 통해 세상과 연결하는 방법 이 책을 놓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이 이제 그 안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새로운 내용도 많이 있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나는 뭐, 이거는 여기 있는 전자책은 한국 서점에서 파는 거니까, 교보문고라든가 예스24인가, 24인가 하고 알라딘 뭐 이런 전자책 구독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구독하셔도 되고요. 제 웹사이트에서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나는 민동필이 네가 하는 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 뭐 맛보기 정도로만 보려고 한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출판물에 가면 펀더드 저널에 보면 무료입니다. 요거는 여기서 요거 인간 두뇌 발달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두뇌의 진화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요거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서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하니까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적어도 한 번은 보시면서 이 영상을 같이 보는 거를 저는 제안은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기준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요거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보면은 인간의 두뇌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보면은 이제 제 교육이 어떤 식으로 전기가
그리고 제 딴 이게 제 셀폰을 무음으로 안 해 놔 가지고 소리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인제 제2형 창의 창조적 사고의 이제 기본적인 그 바탕이 되는 그 내용이자, 인제 자폐 아이들의 그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그 상태를 좀 더 세상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어가는 첫 번째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판적 사고까지, 요 앞에서 인제 시작되는 처음에 원초적 본능부터 비판적 사고까지 가는 그 길은 이 사회성을 기반으로 하는 거지만은, 자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적어도 이것들을 가지고 일상에서 적용시켜서 아이들의 행동도 스스로가 통제하게 할 수 있고, 또 이 내가 가진 욕구나 욕망을 가지고 언어 발달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과 일상에서 패턴을 익혀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게 요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두뇌가 거기에서만 멈춰 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발달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인제 그것들을 발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호기심과 그 외부의 자극에 그 눈을 뜨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법에 대한 요구를 그 방법에 대한 이 내용을 오늘 인제 제가 가장 쉬운 것, 첫 번째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게 뭐 "제가 제공하는 수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실제로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 중에서 바로 요 부분에서 다루는 201이라고 하는 데서 다루는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오늘 다루는 내용과 내용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인제 실제 훈련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식이나 관찰의 개념화라고 하면은 이게 공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나무를 가지고 나무에 대한 거, 아니면은 인제 뭐 물이 있으면 이 물을 놓고 이 물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자폐 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수업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실제 인제 이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고등학생이든 대학이든 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하고, 또 일반인들이라면 프로젝트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적합한 수업이죠. 근데 자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아이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아이의 일상에서 관찰하고 아이가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 또는 아이가 그러니까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 호기심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로 연결시켜 나가는 방법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모니터를 한 다음에, 관찰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져오시면은 인제 그걸 가지고 개념화, 어떤 부분에 개념화가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깐 부모님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공부 내용도 들어가지만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러니까 변환시켜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이들 두뇌 발달에 능동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라고 인제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렇게 이해를 일단 하실 수 있다고 인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여기까지가 인제 제가 이 수업, 요거는 수업 일 주일 전이면은 인제 수강 신청하는 거는 마감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때까지만 하시면 되고 앞으로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죠. 예. 그리고 이 공개 코칭 세션은 여기에 있는 이메일로 바로 보내시면 요 공개 코칭 세션하고 Q&A 세션은 조금 다릅니다. 이메일 등록 방법이. 그래서 요 두 개 다른 이메일이 있는데 요걸로 등록을 하시면 이메일이 자동으로 발송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가끔 보내는 그 이메일이 스팸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팸 폴더를 이제 가끔씩 확인해 주시면서 하면 되고, 나머지 수업에 대한 등록은 이제 직접적으로 저에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 ponderd100@gmail.com 요걸로 해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서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내용 이제 요거까지가 이제 제가 광고고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내용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이제 모습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제 경험하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것들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제가 봐온 걸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기를 보내시잖아요. 특히 자폐를 키운다라고 하면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힘든 시기가 이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로서 내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 아이가 두뇌 발달이 돼 가서 자폐가 이 자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람들과도 같이 어울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거나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한계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죠. 한계. 그래서 이것을 느끼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요거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말 그대로 아이의 두뇌 발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 제가 하는 수업이 이제 그거니까요. 배우고 익혀서 그걸 가지고 아이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만의, 내 아이에 적합한 부모님들만의 그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힘든 거가 완전히 줄어들지는 않겠죠. 예. 왜냐하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이게 아이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원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한숨이 돌아서서 한숨이 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이를 이렇게 이제 이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랑 활동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 힘에 부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모습들, 육체적인 거는 사실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위의 시선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아이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저 사람이 내 아이 보면서 제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또 내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하고 섞여서 놀고 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이 다르니까 우리 아이를 다른 애들이 좀 덜 떨어진 아이 이런 식으로 바보처럼 바라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땐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상 이러한 이 원인은 나에게도 있지만, 이 부모님들 스스로에게도 있지만, 사실 이게 진짜 사회의 시선이 문제인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사회의 시선이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을 벌리느냐라고 하면,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바로 오은영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박수치면서 이 사람 하는 거 잘한다,
뭐 그러면서 오은영 박사 당신 진짜 대단합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그거는 제 그 지금 여기 있는 말 많은 물고기의 그 영상 중에서 제가 오은영 박사에 대한 내용 두 개를 올려놨잖아요. 예, 그 두 개를 보시면은 딱 답이 나오죠. 예,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이 제 잡혀있는 아이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간단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바로 볼 때, 쟤네들은 바보니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못 알아들으면 또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오은영. 그리고 또 한 명이 또 있죠. 누구냐면, 승려 법륜. 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은, 애들 건드리지 말고, 너들, 당신이나 신경 쓰셔. 그러니까, 당신이 애한테 자꾸 그렇게 간섭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당신 마음만 힘들고, 뭐, 불행하고 그런 거니까, 당신이나 신경 쓰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자폐 부모님들은 특히나 더 아이들의 교육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 그러면 내버려 두면은 이건 뭐 개를 키우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래 너 그냥 그렇게 다녀라. 그리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행복하게 나는 나만 그냥 좀 행복하게 살게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행복을 찾아갈 때 그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를 더 하는 게 뭐냐면 자아 비판을 시키죠.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라는 형식. 뭐 뚜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네 생각이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 이 듣는 사람의 그런 어떤 탓을 하는 이거는 또 주위의 시선을 더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위축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내 능력의 한계를 내가 보고 방법을 찾는 것과 그건 네 잘못이다를 듣고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방법을 물어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애들 남편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나만 행복하면 되구나 그러면 애들 신경 쓰지 않고 나가려고 저희 냅두고 그냥 내 할 일만 하고 애들한테는 생존에 필요한 것만 딱딱 챙겨주고 끝을 낸다 그러면 아이들의 두뇌가 발달할까요? 그게 자폐 아이들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상 그 여러분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선 이 사람들의 논리를 깨면서 나가기는 좀 어려울 거란 말입니다. 예. 왜냐면 워낙에 벽도 단단한 데다가 또 제가 이 승려 이 법륜님에 대한 비디오를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법륜님한테 직접 전달해 주려고 오은영님도 마찬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연락처가 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관련된 그 기관에다가 이렇게 이메일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전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말았는데 뒤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벽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희 이메일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직접적인 연락할 수 있는 소통의 길이 없다? 이거는 앞에다가 장벽 쳐놓고 내가 뒤로 숨어버리면서 당신들이 막으셔. 나는 좀 여기서 그냥 내 할 일을 하겠소. 이런 식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폐 부모님들이 지금 나서서 오은영이나 법륜이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를 깨가면서 당신들의 그런 논리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말 한 번 실수하면 한국은 고소고발이 난무하더라고요. 예. 뭐 저한테는 얼마든지 고소하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왜? 제가 하고 있는 것에서는 실체가 없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 비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한 말과 그 사람들이 실제로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그 인격을 비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 오은영, 법륜 이런 식으로 끝에 이제 님자를 붙일 때도 있긴 하지만 안 붙이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이런 거를 가지고 호칭을
문제 삼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냐? 제가 해 놓은 그 영상들 가지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좀 동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함께 가는.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떳떳하게 내 주변에 자폐인 부모님들, ADHD 있는 부모님들도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내 아이 그럼 내 아이 자폐야.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아이 다른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의 벽을 깰 수가 있고 그래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왜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 "나서서 소외된 계층을 돕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이 자폐 부모 사실 인제 제가 그거를 그 위에서부터 좀 깨면서 내려올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 해 가지고 국회에 이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장관 후보였는데 뭐 저희 뭐야 사퇴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발달 장애 자녀가 있는 것 같길래 그 사람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그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 몇 하고 해 가지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답이 왔을까요? 아무 데서도 답이 안 옵니다. 예. 이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그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봐서 이쪽이 좀 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달려드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진짜 소외돼서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나지 않는 쪽을 손을 잡아 주면서 "그래 우리가 이끌어 줄게." 이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땐. 예.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예. 부모님들이 그걸 깨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인제 이 벽이 워낙에 단단해서 어려우니까 그 벽을 깨는 거를 인제 제가 앞에 나가 가지고 이 망치와 정 같은 거를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거를 사용해 가면서 사람들이 함께 인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게 인제 제 주장입니다. 예 물론 인제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이 여러분들의 의견이자 몫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자폐 부모님들의 유튜브에도 제가 글을 올리고 나서 딱 보면은 다 지워져 있든지 올라가지 않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깐 제가 예전에 인제 제일 큰 제 다음 카페 두 군데에서 하루 만에 강퇴당한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인제 보시면 될 건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 아이의 두뇌 발달을 통해서 세상과 내 아이 인제 세상과 한번 연결해 보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보시는 분들일 테니까 인제 그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뜻에서 인제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오늘 주제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아이의 세상에 관심 두도록 만드는 방법. 세상에 바깥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깥 세상에 관심 가지도록 이끄는 방법. 인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인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항상 이끄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따라오면서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가르치는데 뭐를 가르치느냐?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뇌를 쓰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 공부 방법,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 그러면은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아이의 인생에는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물론 이제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것들 빼고요. 또 그 선택은 아이가 하도록 해야지 그걸 부모님들이 자꾸 선택을 해 주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이가 선택하는 방법, 판단하는 방법, 선택이라기보단 판단이죠. 판단하는 방법을 익히질 못해요. 예.
그 판단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는 상태가 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가면 다른 사람이 판단을 해 줘야 그대로 따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야 이거는 이렇게 내리고 요렇게 해 가지고 요렇게 가져가면 돼."라고 하면 그렇게 배운 대로 고대로 하늘 수는 있는 그런 능력은 되는데, 그런데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들은 걸로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도 그 커피 전문점이나 이런 데서 그 커피를 만들어서 서빙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도 그 사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폐 아이들이라고 해서 나만의 생각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나의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키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인제 사람들이 행동이 잘못됐다 그래서 행동 교정으로 가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거는 뚜렷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행동은 두뇌에서 판단의 결과이지 행동의 결과로 두뇌가 바뀌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아이들을 개처럼 교육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생각 없이 하다못해 군인들도 진짜 저는 인제 제가 군 생활을 병으로서 병 1 병 2 병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 제가 2병 때 휴가 나왔을 때 저를 본 사람들이 그때 인제 휴가가 아니라 그 훈련소에서 막 나치고 나왔을 땐가 아무튼 뭐 휴가 나왔을 때도 비슷해요. 했던 게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냐면 왜 이렇게 눈이 흐리멍텅하고 바보처럼 되어 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상황이 됐어도 거기서도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그 안에서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철책 들어가기 전에 그 막걸리 그 회식한다고 막걸리 파티 한번 해 준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을 때 막걸리 마시고 불침번 때 저를 괴롭히던 고참 하나 있는 거 멱살 잡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끌고 나가려고 그랬다가 인제 그 철책 그러고 나니까 철책에서는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예. 제가 있을 때 저를 구타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고 제 동기들을 거의 반쯤 잡다시피 해 놨던데, 제가 휴가가 있을 때. 예. 아무튼 그런 그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제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항을 할 수밖에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생각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내 말을 표현을 해도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상태고, 그러니까 절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절규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자, 그렇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이리로 갔죠? 제가 오늘 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로는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이룰 수도 없고 반대로 아이들의 두뇌를 그 속에 가둬놓는 현상이 벌어져요. 제가 요거 끝나면 바로 인제 요 옆에 제 다른 채널에다가 제 인제 TV 똥덩이 이런 얘기 안 쓰고 그냥 제 아무 채널에 이름도 없이 그냥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뭐죠? "내 아이 사이비 종교 먹잇감으로 키우는 방법." 이거를 제목으로 해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그 영상에서 제가 실제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가르쳤을 때 벌어지는 일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제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르치면 아이들은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도 생기지만, 또 아이들이 그 속에 갇혀 버리면 완전히 판단을 가르치는 사람들 또 나에게 지식을 주는 사람들에게 매달려 가게 돼요. 그러면은 종속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 벌어지죠. 자, 어쨌든 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인제 그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칠 때는 공부 방법, 그러니까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은 가르쳐도 그 이외에서는 아이가 최대한 자기의 판단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제 제가 이 자폐 아이 두뇌 발달 책에서 써 놓은 것 중 챕터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자유를, 그리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죠. 항상 조건이 따르는 게 들어가서 아이들로 하여금 조건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을 이끌어낼 수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조건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하는 방법을 이제 거기다가 적어 놨는데 물론 이제 이거를 부모님들이 이끌 때는 다 돼요. 어느 정도 그렇게 가능해져요. 왜? 아이들이 자유를 얻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에 오죠. 아이들의 관심사를 넓혀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밖에 나가서 꽃을 보면서 야, 여기 꽃 예쁘다. 좀 봐봐. 안 봐요. 그죠? 새가 날아갈 때 새 보면서 아니면 새가 막 짹짹거리고 있을 때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해도 안 봐요. 관심이 없죠. 없어 보이죠. 자기만의 그런 어떤 속에 빠져 있는 걸로 보이죠. 실제로 자기만의 그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바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 제가 아까 그랬죠. 요거는 제2형 천재들의 사고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법 속에 이제 있는 그 교육 방법이지만 사실상 이게 모든 교육의 기초라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면 제2형 천재,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의 천재를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이거는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딱 답이 나와요. 뭐라냐면 이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여기서 하진 않을 겁니다. 호기심과 질문, 이게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그 아이들이 호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뭐를 하나 찾고 있는데, 뭐를 찾냐면은, 잠깐만요. 이게 제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다가 집어넣어놨나? 아,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보네. 제가, 이게 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제가 아주 검색을 해볼까요? 검색을 하면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음,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제가 그 기사를, 지금 당장 머릿속에서, 어, 찾지를 못하겠어가지고, 이 내용을 할 수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후에 찾게 되면, 왜냐면 제가 그거를 스크랩을 해놨거든요. 스크랩을 해놨는데, 어, 그 스크랩을 해놓은 게 어디로 갔는지 제가 어디다가 정리를 해놨는지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지금. 예, 그러네. 진짜 어디다 뒀는지 저희 찾지를 못하겠네요. 예. 음. 자, 어쨌든 제가 요거는 이제 후에 가서 아마 여러분들 찾으시면 호기심에 대한 기사 아무거나 찾아도 아마 나올 거예요. 제가 그거 한번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호기심이 어떤 건지를 봐야 실제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호기심의 여기 이걸 가져와죠.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라고 하는 여기 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죠. 네, 서울대학이라고 다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이게 또 안 열리네. 이게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보죠. 뭐.
브런치 스토리? 뭐 이거 가지고 잠깐 보죠. 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가지고 뭐 그러면서 이건 좀 기네. 다시 찾아볼게요. 네. 호기심의 두 얼굴, 호기심은 인간을 이렇게 만들까? 아니면 이 호기심의 두 종류는 제가 떠들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예.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뭐 아인슈타인 이야기도 나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뒤져봐도 그 어디에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호기심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도 그쪽에서 실제로 호기심이라고 하는 걸 능동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 이 세상 사람들 그 교육 통해 가지고 다 천재가 돼야죠. 그래서 제가 찾으려고 했던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한 지방대 교수인데 외국인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이제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게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학생들에게 호기심이 없다. 힘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한 기사에서 그 교수가, 뭐 호기심이 없다. 학생들의 호기심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를 뜻하느냐면 그 교수가 나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자기의 능력을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고해성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가르치지는 못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기사들을 한번 쭉 찾아서 보면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호기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 말고. 저만 유일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재들은 호기심이 있고 이제 물론 호기심에도 두 종류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여기서 지금 할 건 아니고요. 호기심이 있고 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으로 바꿔서 이거는 왜냐면 원숭이들이나 이런 동물들도 호기심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간만의 그런 어떤 두뇌 기능이 아니에요, 이 호기심은. 자, 그런데 호기심이 있고 그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의 두뇌예요. 그리고 이게 됐을 때 물론 이제 호기심에도 종류가 있으니까 질문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과 질문에, 그러니까 호기심에만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호기심과 질문에 종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또 천재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천재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이제 그 방법을 이게 이제 천재적 사고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로 이미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 호기심 교육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종이접기를 하는 거를 주고 나름대로 알아서 좀 접어 봐라. 그러니까 뭐 정해진 대로 이렇게 접는 거야가 아니라 네가 한번 접어 봐라. 그래, 그렇게 접으면 되겠지. 이렇게 접을 수도 있어. 그러고 보여주는 정도. 이게 다지 그 이상으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 교육의 시작에서 오면 제가 이야기하는 이게 또 제 웹사이트에서 그 이야기를 들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서 보이는 인제 이 두뇌 발달 방법 요거를 인제 여기에서 오는 교육 방법, 여기에 있는 교육 과정, 요거를 쭉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단계별로 지식의 개념화서부터 개념의 연결, 그다음에 추상적 지식의 개념화, 그다음에 감정의 개념화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들의 대인 관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면 대인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개념화시킬 수 있어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4개가 다 필요한데 이 과정을 다 거치는 과정에 이 들어가는데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려면은 여기 전자책에 이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요 책을 인제 저는 추천을 드려요. 요걸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러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책에는 공부 방법이 나와 있고 그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써 놨어요, 책에. 그러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상 호기심이 있을 때 호기심을 막연하게 아이들이 발휘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능동적으로 자극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뭐냐?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게 관찰이에요. 그리고 관찰한 거를 질문으로 바꿔요. 질문으로 바꾸는데 어떤 질문이냐면 이게 이제 이유를 묻는 질문, 그다음에 근거를 묻는 질문, 이런 것 근거, 건이 아니라 겁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은 특히 여기는 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호기심으로 자극하는 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점차 호기심을 자극시키면서 여기에 비교하고 뭐 다시 분석하고 또 다시 관찰하고 또 이거는 이제 답을 찾기 위한 관찰하고 그러면서 또 이걸 가지고 다시 질문 만들고 이때 또 질문 만드는 게 이유와 근거를 묻는 질문 이런 걸 만들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교육 과정이 뭐냐면은 호기심을 아예 강제로 키워내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쓰는 주제가 뭐냐? 물과 같은 거, 중력과 같은 거, 이런 학교에서 하는 그런 교육들, 교육에서 사용하는 그 지식이나 또는 이제 관찰 대상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재를 거의 그대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이제 지식을 다루면서 실제로 호기심 자극이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이고 사실 제가 자폐 부모님들 교육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하려고 했었는데 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던 그 어머님이 제 발목을 사실상 자꾸 돌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폐 부모님들 교육에다가 다 다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이제 한 2년 정도 걸려서 이제 이 커리큘럼 자체를 완성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여기서 또 진화는 하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상 제가 이거를 지금 자폐 부모님들의 이 교육을 영상도 만들고 하게 된 계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에 나온 분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 분들이죠. 이제 여러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거기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냐면 호기심을 강제적으로 계속 키워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학교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두뇌 발달 공부를 시작을 하면 학교에서 다루는 주제를 가지고 글쓰기서부터, 여기서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자세하게 안 하겠지만 서술을 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요약 정리서부터 그걸 가지고 다시 이유를 묻는 질문과 근거를 묻는 질문으로 또 바꾸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서부터 그 다음에 이 지식의 개념화를 통해서 내가 지식을 습득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제 개념을 습득하는 그 과정서부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공부 더하기 두뇌 발달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기심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 그런 이 과정으로 거쳐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실제 학교 공부하듯이 수업하면서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하니까 한번 시작해봐. 거기다가 방법도 그대로 다 나와요. 방법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그 책을 보시면 나와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제 방법을 단계별로 해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그 방법도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따라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수업 중에도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그 수업을 하니까, 물론 이제 제가 요번 가을 학기부터는 그 수업을, 공개적으로 열지는 않고,
예, 이 자폐 부모님들 이제 일단 이 수업만 해가지고 그 좀 더 이 파인 튜닝 좀 더 세분화 시켜가면서 좀 그 체계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얘기가 자꾸 길어지고 있네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딱 보면 이제 자폐 아이들은 하나 뭔가 좀 빠진 게 있어요. 그죠? 일반 아이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면 돼요. 이 교재나 이런 거 딱 놓고 자 이런 방법이 있어. 이 방법 따라 가지고 너희들 한번 해봐. 그러면서 그래 요렇게 됐는데 여기다 이런 걸 추가하고 이러면 돼. 라고 하는데 일반 아이들은 됐는데 자폐 아이들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요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은 여기서 우리 아이는 관심도 없고 뭐를 보라 그래도 보지도 않는데 그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다가 야 저거 봐봐 저거 그러면 아이들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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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보잖아요. 그죠? 그럼 관찰하는 거라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질문하고 이런 것까지 가지도 않고 관찰해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폐 아이들은 관찰을 하는 경우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제일 처음에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두뇌 발달 이야기 그 책에 보면 시작이 뭘로냐면 관찰하는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관찰하는 질문이 뭐냐라고 하면 이거예요. 물 딱 놓고 나서 보면은 질문을 하는데 이 물에 대해서 관찰하면 뭐가 있을까요? 색깔도 있죠. 이게 상태도 있죠.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거기다가 또 이게 저희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쪽으로 뚫고 들어가 가지고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색깔서부터 그다음에 투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보이는 게 빛이 통과한다는 개념 그런 것도 있죠. 상태를 묻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찰하는 질문을 만들었는데 색은 뭐지? 어떤 색이지? 어떤 색? 무슨 색?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색? 어떤 상태?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물론 이게 단계로 넘어가면 질문해 놓은 걸 서술한 걸 가지고 다시 관찰하는 질문으로 만들고 계속 이 방법이 첫 번째 단계가 사실 계속 반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묻는 질문들이 좀 구체적으로 되고 이게 질문하는 연습이자 사실상 관찰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능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인데 이제 자폐 부모님들은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내가 내 두뇌 발달하려고 그러면 그래. 관찰하는 질문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그럼 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요번 영상은 간단하게 뭐라 그럴까요? 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관찰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 딱 하나만 이제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벌써 50분 넘게 떠들었기 때문에. 예. 자, 그게 뭐냐?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새소리가 들린다. 밖에서.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옆에서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떤 동물 소리지? 또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가 일단 대상은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관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지금 무슨 소리 못 들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거 저를 다 물을 수가 있겠죠. "야 너 지금 갑자기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저희 여기 뭐 밖에 차가 지나간다든가 뭐 그러면은 뭔가 하면서 뭐가 지금 번쩍하면서 이렇게 빛이 번쩍하면서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있으면서 그다음에 아이가 그 관찰할 수 있는 거를 늘릴 수 있도록 '아 이게 새소리였나 보다. 아 이게 차 유리가 햇빛에 반짝하고 이 반사가 된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뒤에 나중에 가서 쪼끔 덧붙이는 형식으로 넣으면서 아이로 하여금 두뇌가 생각을 이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도록 만들면서
그다음에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바로바로 주면 안 돼요. 쪼끔 시간을 두고 '아 이게 이거였나 보다.'라는 식으로 인제 그 답을 주듯이 해 가면서 아이로 하여금 어디서 이런 게 올 수 있는지를 그 이야기를 해 주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답을 주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없어도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관찰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관찰할 수 있도록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무슨 쿵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라고 하는 질문. 또는 뭐 "어디서 깨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뭐 이런 질문. 아니면은 뭐 저희 그 시작은 예를 들어서 아빠가 뭐 문 앞에 퇴근해서 와 있다. 아니면은 뭐 동생이나 뭐 저희 형 누나가 그 학교에서 왔다. 그러면은 지금 밖에서 무슨 부스럭거리는 소리 들리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해 가면서 그 "아빠가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죠. 예. 이런 것처럼 관찰을 할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해서 일상에서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그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자극을 계속해서 심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관찰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 요게 인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인제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신 게 있다면은 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언어 발달하는 그 방법들, 그다음에 아이들의 욕구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주변의 것들을 연결된 것들을 개념화시키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관찰하는 질문,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인제 한번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한번 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관찰하는 질문은 후에 가면 아이가 직접 관찰하는 질문을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관찰하고 설명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걸 통해서 두뇌 발달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관찰하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은 인지력을 높이고 인지력을 높이는 역할, 그리고 인지력을 높여가면서 아이로 하여금 관심사가 넓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 내용은 요게 다였는데 앞에서 딴소리 하느라고 시간을 좀 보내 가지고 시간만 근 1 시간이 걸렸는데요. 1 시간 정도 걸렸죠. 예. 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연결된 내용이 요다음 그 요거 말고 다른 채널에서 저희 다룰 테니까 고것도 한번 시간 되시면 봐 보시라고 제안은 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